그 다음에 주택 문제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주택 구입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또 있어요. 요 앞에 네 가지는 소득 분배를 측정하는 지표들입니다. 소득 분배 측정 지표에 앞에 네 가지가 있을 거.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슈밥의 지수, 그리고 PY 비율, PY 비율, 그리고 RI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이제 슈밥의 지수는 지출 가능 총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지출 가능 총액이나 뭐 가계의 연소득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냥 가계의 연소득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슈밥의 지수라 하고요. PY 비율은 가계의 연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가 프라이스 주택 가격이고 Y가 yield 연소득이라는 뜻이에요. 연소득에서 주택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RIR은 역시 소득에서 그지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임대료 소득에 대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 RIR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보면 전부 그지 분모에는 소득이 위치하고 분자의 주거비용이나 주택가격 임대료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소득은 높을수록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소득이 높고 주거비는 적게 지출될수록 주택가격도 쌀수록 임대료가 적게 나갈수록 주택 구입 능력이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지? 그럼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적을수록 이 비율들은 전부 낮게 나타납니다. 슈밥의 지수라든가 PY 비율, RIR이 전부 적어요. 이 비율들은 전부 또 낮아야 돼. 적을수록. 이 비율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율의 값이 작아야 돼. 그래야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확보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지? 자, 이 소득 분배 측정 지표나 주택 구입 능력을 측정한 지표가 지금 7개 비율이 나왔어요. 그죠? 7개 비율이 나왔는데 전부 값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공식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중요한 거야. 이 중에 커야 되는 게 딱 한 개 있죠. 10분위 분별. 그 10분위 분별만 클수록 양호하고 나머지는 전부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 우리 개론심에 나오는 지표들은 커야 좋은 게 거의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전부 작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제가 뭐 개론 시간에 클수록 좋습니까? 작을수록 좋습니까? 물으면 무조건 작을수록 좋다고 하고 답을 하라 그러지. 그지? 내가 클수록 좋은 걸 묻지도 안 하고요. 내가 작은데 뭐 커야 좋은 걸 왜 묻습니까? 작은 거 좋은 걸 묻겠지. 그리고 시험도 커야 좋은 거는 안 나와요. 전부 작을수록 좋은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1. 슈밥의 지수는 크고 PY 비율이 작을 때. 2. 슈밥의 지수와 PY 비율이 모두 클 때. 3. 슈밥의 지수와 PY 비율이 모두 작을 때. 그럼 이게 답이겠죠. 그죠? 작아야 된다고. 그냥 결론을 기하는 거야. 딴 게 아니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표가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커야 좋은 거는 한 개다. 뭐? 10분위만 커야 좋고 나머지는 전부 작을 수 있다. 이렇게 딱 기억에 넣어요. 요 개요에서는 요 정도 이제 지표 의 결론을 좀 알아두는 게 좋겠고. 자, 이제 그 2절에 부동산 정책, 거기서부터 이제 229쪽부터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범위인데요. 여기서도 골라야 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진짜 정부가 이제 정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고 또 한 개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231쪽인가 뭐 어디 넘겨보면 있을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인데 이 232인가 뭐 모르겠다. 넘겨봐요. 페이지는. 이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정치적 기능이고,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한다. 그 말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 정책을 실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초점을 두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실시하는 주택 정책들이 있죠. 주택 정책들, 뭐 임대료 규제라든가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주택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기능의 일환입니다. 경제적 기능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자 하는 거야.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효과. 이 부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지역지구제 아닙니까? 그지? 그 지역지구제가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기능의 일환이에요. 정부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시장 실패를 수행하고자 하는 게 경제적 기능인데, 이 시장 실패라는 게 뭐죠? 시장 실패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물량이 부족한 것도 없고 남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죠. 우리가 그런 상태를,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해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상태를 시장 균형, 줄여서 균형이라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지난주 수요공급이 일어나서 균형이 이런 거고, 균형점이 이동하면 또 균형각이나 균형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정리를 했거든. 근데 수요량과 공급량이 불일치해서 수요량이 공급보다 더 많아서 물량이 부족하거나, 또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물량이 남아돌게 되죠. 그러면 과부족이 생기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지. 그런 상태를 시장 실패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거기 나와 있잖아. 그지? 231페이지인가 펴봐. 시장 실패는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그랬죠. 근데 그럼 어떤 것이 이제 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그리고 또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재, 그리고 불안전 경쟁 시장. 이 당연히 시장 실패죠.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게 불안전 경쟁 시장이니까, 그지? 완전 경쟁 시장은 가장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균형 상태의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이나 가점 시장이 있죠. 그럼 독가점도 당연히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겠고요. 규모의 경제. 규모를 대규모화 시킴으로써 비용을 전략해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 규모의 경제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 정보가 비대칭적인, 정보의 비대칭, 특정인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초과를 누르니까 당연히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공재, 공공기관이 비용을 지불해서 공급하는 재화죠. 그죠? 정부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 공급하는 거, 뭐 공원, 도로, 국방, 소방, 치안 이런 것들이 다 공공재네요. 이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소비해서 배척을 할 수가 없고요. 누구나 똑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공공재다 말이야. 그러니까 비경합성이나 비배제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만든 물건이 아니까 이제 그냥 공짜로 이용하고자 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야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원인이 되고요. 외부 효과, 시장 실패를 야기시는 가장 큰 원인인데, 이 외부 효과가 왜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느냐? 외부 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미치는 걸 통틀어 외부 효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런 행위가 시장을 통하여 나타난다면 그건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정의 외부 효과든 이익을 주는 정의 외부 효과든 손실을 미치는 부의 효과든 간에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 이 말이다. 그래서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외부 효과가 이제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그게 경제적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독립적으로 그냥 한 문제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보통 이제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거의 그냥 한계를 내요. 매년 내는데, 최근에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공공재에 대해서 최근에 한 3년 동안 2번이나 냈어요. 그리고 외부 효과가 실제 중요한데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좀 뜸했다 요즘. 올해
거의 그냥 뭐 97% 정도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독립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고요. 또 올해 시험에 나올 거니까 당연히 오늘 모의고사도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내는 거죠. 모의고사 때마다 나옵니다. 거의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어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게 정의회복하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실을 미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부회복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익이라는 손실을 미치는 얘기를 통틀어 위회복가라고 하는데, 정의회복가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줘요. 이익을 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지? 어제 저녁에 아버지 제사다. 제사 모시고 나서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온 동네를 돌면서 우리 집에 제사밥 드시러 오세요 해가지고 제사밥을 동네 주민들에게 다 대접하죠.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내 어릴 때 한 게 우리 집에 제사가 12제예요. 12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돌면서 밥 자시러 오세요. 뭐 논에까지 찾아가거든요. 논에 물대로 간 아저씨까지 찾아가가지고 식사를 오세요 하고 온 동네 아침에 다니면서 인사하는 게 내 일이었어요. 진짜요? 그랬거든. 근데 그 제사밥을 이렇게 온 동네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배불리 아침 식사를 하지만, 그죠? 동네 주민들은 아무런 비용도 투입하지 않고 이익만 본 거 아닙니까? 밥 한 끼 잘 먹었죠? 그리고 제사밥을 이렇게 대접해 줬잖아. 그지?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의도하는 이익을 줬죠? 그리고 밥값도 안 받았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지?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정의회복가예요. 한 사람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나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그죠? 우리가 비용 투입해서 제사상 차려가지고 성대하게 해놓고 주민들에게 다 혜택을 준 거 아니야, 그지? 비용은 지역 주민이 부담해요? 한 사람이 부담해? 한 사람이. 그러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이익은 동네 주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보다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그러니까 비용은, 이게 비용하고 편익 중에 뭐가 크고 뭐가 적은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면 그냥 한 개 틀리는 거야. 초점이 이거지 뭐 딴 게 뭐 있겠어요, 그죠? 한 사람이 비용을 투입해서 여러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비용은 사적 비용이 더 커야 되고 한 사람이 투입하는 거니까, 이익은 주민들이 보는 거니까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사회적이란 말이 여러 주민을 뜻하는 거고, 사적은 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을수록 좋죠. 맨날 동네 잔치하고, 그죠? 그죠? 매일 아침을 그냥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돈 안 들이고 쌀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을수록 좋은데,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개인이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은 많아도 적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과소 생산되는 겁니다. 과소 생산하는 말은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적게 생산된다. 적게 생산된다. 얘기했다. 오늘 중주를. 정의 효과는 항상 필요한 수보다 적게 생산되죠. 그래서 이 과소 생산을 해결하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돼요. 이런 행위를 야기하는 당사자에게요,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장려도 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장려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 정의 효과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니까 서로 바꾸자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죠? 제발 좀 해달라 하고 원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줘요. Please in my front yard.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개발 같은 건 행위를 할 때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해줘야 내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 PIMFY니까 이거 머리글 다 따서 읽어라. 핀피입니다. 핀피. 그러니까 정의의 효과는 핀피 현상을 야기시킨다. 이 핀피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유치하고자 하는 거죠. 개발 유치 현상인 핀피 현상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의 효과가 존재하는 지역은 당연히 이익을 보기 때문에요, 해당 지역에서는 당연히 수요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정의의 효과가 존재하면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수요가 증가할 때는 수요 우선이 우상향 이동하는 거다, 그지?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우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만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 상승하겠죠. 그리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 효과는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가격을 상승시키고 균형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정오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부호효과는 어떤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사람에게 의도하자는 손실을 주는 건데 뭐 이런 거야. 여기에 하천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하천 상류에 갑이라는 한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물고기를 양식하고 있는데 이 상류에서 공장에서 썩은 폐수를 딱 배출해 버리면 수질이 오염되면서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손실이 초래되는 거죠.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고 해서 이 한 사람의 행위가 여러 주민들에게 의도하는 손실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부의효과인데 이 부의효과는 자 공장에서는 폐수를 방류할 때 아무런 비용도 쓰지 않고 썩은 물만 흘려내보내요. 그죠? 그러면 하루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질을 정화시키지 않고서는 물고기의 죽음을 방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전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폐수만 방류해버리면 지역 주민들이 공공 비용을 부담해서 수질을 정화시킨단 말이야. 그럼 비용은 누가 부담하노?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이 부담하죠. 그럼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는 뭐가?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거 구분하지 못한 한 틀인데. 그 다음에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공장만 이익이지 지역 주민은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죠. 그럼 이익은 개인이 보는 거니까 편익은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더 크겠죠. 그죠? 자, 비용은 뭐가? 사회적 비용이 더 크고 편익은 사적 편익이 더 크다. 이게 부의 효과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어야 돼. 근데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전혀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언제나 필요한 수량보다는 더 많이 과대생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요.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또는 뭐 세금을 중과시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미칠 거니까 손해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받고 싶겠죠. 그죠? 적극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도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예? 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NIMBY니까 머리 글자를 따니까 님비가 되죠. 님비 현상이 야기되는데 이런 이제 개발을 깊이 하는 겁니다. 그지? 우리 동네에 공동묘지가 입지한다. 현수막 끌고 들어오라 해야 됩니까? 못 들어오게 데모해야 됩니까? 그건 뭐 들어오라 하든지 그러면. 부효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깊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지? 우리가 옛날에 서구에 살 때 그죠? 그때 장례식장 들어온다 그러니까 온 동네 막 현수막 붙이고 장례식장 입지 반대 무슨 병원 각성하라 하고 막 하대. 장례식장 들어오면 별로 안 좋겠죠? 매일 향냄새나 나오고 아이고 죽는 소리 울음소리나 들리고 좋을 게 별로 없잖아. 그게 바로 부의 효과 아닙니까? 그런 거는 피하고자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개발을 깊이 하는 님비입니다. 그리고 이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 그랬어요. 규제를 가하겠죠 당연히. 지금 이 공장이 폐수를 방류했으니까 공장에 규제를 가해가지고 앞으로는 네가 이런 폐수를 배출하면 안 되니까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제를 했단 말이야. 설치하도록. 그럼 당연히 공장에서는 이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고요. 이 시설을 설치하는 만큼 공장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비용이 투입해서 생산비가 증가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근데 생산 비용, 이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죠. 생산 비용, 생산 요소 가격은 그지?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소고 생산 요소 가격은 공급에 영향을 주지 수요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랬다. 근데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급이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럼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죠?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왼쪽 윗방향에서 이동하는 거잖아. 공급 곡선이 좌상향 이동합니다. 그지? 좌상향 이동함으로써 가격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요만큼 상승을 하죠. 그리고 공급량은 여기서 요만큼 감소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정책 중에 공급을 감소시키므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 외부 효과는 충분히 그죠? 오래
딱 이 자체만 가지고 그냥 한 문제를 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외국과는 올해 나올 차례고요. 시험 쳐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조할 때 기억을 해둬라. 가장 여러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면 그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게 가장 많이 틀리는 게요.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중에 뭐가 큰가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정의 효과는 사적 비용이 더 크고 부의 효과는 여러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지를 정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수량보다 정의 효과는 항상 적게 생산된단 말이야. 부의 효과는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생산되고 부의 효과는 안 해야 되지, 그지? 우리 어디 뭐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이런 건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그저 뭐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지? 제발 좀 부탁인데 요 앞에 요 문 열고 나가면 이 그 보온통 앞에 조그마한 쓰레기통 있죠? 그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발. 그건 쓰레기통이 아니고 뭘까요? 밀크커피 타먹고 밀크커피 그 껍데기 버리는 공간이라 거기다가 종이컵하고 뭐 이 그 뭐 편의점에서 사온 그 뭐지 플라스틱 그 커피통 있잖아, 그지? 그런 거하고 뭐 베지밀 껍질이고 뭐 다 버리면 그 하루에 몇 번씩 빼야 됩니까, 저걸? 밖에 가면 이만큼 큰 쓰레기통이 4개나 있는데 거기 좀 나가서 화장실 가실 때 좀 버려줘요. 거기 버리지 말고 제발. 아셨어요? 그 다음에 컵라면 드셨잖아요. 컵라면 그 껍질은 종이입니다. 종이류에 버려야 됩니다. 종이류에. 일반 쓰레기에 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해가지고 다 분리해가지고 다시 하는데, 그지? 좀 신경 좀 써줘요. 종이컵, 이거는 종이컵 분리수거기 있잖아요. 종이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지? 가장 커피 요만한 종이컵에 1,000원 주고 사왔죠? 그거 다 드시고 요만한 종이 남죠? 그게, 그죠? 뭐 또 과일 까먹고 과일 껍데기 버리고 또 휴지로 닦고 휴지 또 버리고 다 하죠? 그럼 그 안에 든 거는 일반 쓰레기에 버리고 이 큰 종이는 종이류에 버려줘야지. 한꺼번에 일반 쓰레기에 다 넣어뿌는데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부탁해도 또 안 하겠지만, 그죠? 또 부탁. 청소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제가 하죠. 물론 다 합니다. 제가 해야지. 그죠? 여러분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게 한 만큼 제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지? 기어다니면서 뭐 일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나를 건강하게 시키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좀 집에서라도 그렇게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집이다. 여러분이 1년 동안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내 것처럼 좀 이렇게 좀 해줘요. 여기서 초점은 이거라. 요거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중에 뭐 그거 적게 생산하냐 많이 생산하냐, 그 다음에 핀비 현상을 야기시키냐 님비 현상을 야기시키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과까지 수요를 증가시켜서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이 증가하는지, 공급을 감소시켜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하는지, 여기까지를 다 묻습니다. 요 초점들이 딱 몇 가지 포인트 정해져 있잖아, 그지? 사례를 그러니까 가지고 연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틀릴 일이 별로 없잖아, 그죠? 꼭 이 구분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그 중에서도 이 부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가한다고 했죠. 이 정부의 규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공장이 부효과를 얘기했으니까 이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지역에 이런 어울리지 않는 공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변경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정책이 바로 뭐야? 지역지구제 아닙니까? 자, 지역지구제 갑시다. 요 앞에 거 이제 지워야 돼요. 요 앞에 지웁니다. 지워도 되겠지? 어쩔 수가 없어요. 칠판이 없어서. 자, 이 지역지구제는 이제 공법 시간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하는 걸 배웠으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토지정책,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정책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역지구제인데, 바로 그 지역지구제가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는 게 뭐냐? 토지정책입니다. 한 개 아니면 두 문제도 토지정책에서만. 첫째, 토지정책의 수단. 정부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지정책을 시행하느냐? 237쪽인가? 8쪽인가 모르겠다. 토지정책의 수단 해가지고 정부가 토지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직접적 개입, 그리고 간접적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 토지 정책에서는 그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 토지 정책의 수단이 거의 매년 등장합니다. 그냥 작년에도 독립적으로 딱 한 문제 나왔고요. 아주 중요해요. 이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구분하는 게.
이 직접적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개입이라고도 합니다. 적극적 개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제 수요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데 수요자 역할을 수행하는 게 토지를 사들이는 거야. 사들이는 거.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게 뭐죠? 어떤 게 있나요? 토지 수용. 보상금 주고 정부가 사가지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제 토지 수용, 토지 은행제도, 토지 은행이나 토지 수용, 또 토지 선매제도. 여러분들이 국토개혁부에서 선매제 배웠지? 이것도 이제 개인에 우선하여 공공기관이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인보다 먼저 그죠? 앞서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선매제도 아닙니까? 땅을 사들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공공용지 확보. 뭐 전부 토지를 사들이는 수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많죠. 정부가 직접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공영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또 주택을 직접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뭐야? 공공주택이죠. 공공주택 경제. 이 전부 그죠?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격이나 그 수급량을 통제하는 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정부가 직접 가격이나 수요 공량을 통제하는 거. 이것도 직접 개입인데 가격을 통제하는 게 뭐가 있죠? 두 개나 있다. 임대료 규제 정책하고 또 뭐 분양가 규제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다 가격을 통제하는 거 아니야. 분양가나 임대료 규제하는 게 가격 통제 정책이죠. 이 전부 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접 개입은 사례가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이 다 절대 여러분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 개입을 다 외우는 건 어렵고요.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가 뭐냐. 간접적 개입은 정부가 시장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옆에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 이걸 이제 간접적 개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조세 정책을 통해서 조세 감면이라든가 조세 부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또는 행정 지원을 통해서 개입하기도 합니다. 행정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이제 시장 기구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모기지론이라든가 주택연금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대출을 받을 때는 50%밖에 못 받을 걸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 받으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부가 그걸 지원해 주면서 그 주택연금제도에서도 그죠? 거주기간 동안에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살면서 연금순액에서 생활비를 쓰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죠? 연금순액보다 집값이 적어도 정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죠? 이런 금융지원 정책들이 다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택 보증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도 그지? 이렇게 옆에서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전부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바람직하게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정부가 법률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토지이용 규제. 가장 대표적인 토지이용 규제 수단 그러면 지역지구제죠. 용도 지역이나 지구가 지정되면 당연히 행위제한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토지 이용을 규제받는 거죠. 그죠? 금편이나 용역이 부여가 되면서. 그리고 또 건축 규제. 이 지역지구제에 따라서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금편이나 용역일이 획일적으로 딱 부여되면서 건축행위가 규제를 받죠. 이것도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불허가 처분하면 토지 이용할 수 없잖아요.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죠. 그리고 한 개 더 알아야 될 게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게 있어요. 개발권 양도 제도.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 아직은 안 달았죠. 우리 교재는 아마 이 뒤쪽에서 갖고 제가 아직 설명 406종인가 어디 나와 있을 건데 개발권 양도 제도는 아직 제가 우리 개발 관리론에 그게 수록돼 있어 가지고 좀 아이가 모르겠다. 408이구나. 미안합니다, 진짜. 408쪽에 있는데 아직 이거는 정리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 근데 이번 단계에 이제 그 4월에 다 정리해 드릴 건데. 미국의 일부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가장 대표적인 토지 이용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개인에게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잖아요. 그럼 토지 소유가 손해가 커지겠죠. 지가가 하락하고 토지를 이용을 못하니까 손실이 큰데
그 손실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예요. 가장 대표적인 토지용 규제 수단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 자, 여러분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구분하는 거는 작년에도 그죠? 박스 속에 사례를 여러 개를 넣고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하는 게 몇 개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거든요. 사례를 여러 개를 넣고 개수 골라내는 거야, 그죠? 어렵죠. 한 개라도 모르면 다 틀리는 거니까, 그지? 직접적 개입은 사례가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사례를 다 외우셔요. 조세정책, 보조금지급, 금융지원, 행정지원 이렇게 네 가지를 딱 외워놓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용 규제에 해당하는 사례도 네 개를 외워요. 지역, 지구제, 건축규제, 인허가제, 개발권 양도 이렇게 네 가지 딱 외우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 구분하는 포인트를 다 아시게 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시험에 등장을 안 할 데가 없어요. 무조건 나오는데 작년처럼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책론에서 시험 지문으로 매년 등장하는데 그죠? 여기서 대부분 또 답을 요구해요. 지문으로 나오도 요 사례를 구분한 지문이 나오면 그게 또 답이라. 대부분 틀린 지문으로 대부분 나거든, 답을. 그러니까 꼭 이건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책에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외부 효과 있잖아, 그죠? 요 외부 효과도 이번에는 꼭 한 문제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뭐라 그랬어요? 토지 정책의 유형.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란 말이에요. 지역지구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토지 정책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죠, 그죠? 여기에 이제 이 전체 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요 주거지역 중에서 일부 앞쪽은 주거 기능을 잘 유지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뒤에 지역은 주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공업 기능이 혼자 있는 거야. 그럼 주택 옆에 이제 공장들이 막 조성돼 있으니까 이 공장들이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거든. 공장이 지역 주민에게 의도하는 영향을 준다. 부의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형평을 유지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의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되면 주거 전용 지역에 공장이 계속 입주할 수가 없으니까 야 공장아 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라 하고 공장에 결국 규제를 간 겁니다. 아까 부의 효과에 대해서는 규제 정책을 써서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죠. 그지? 규제를 가야지. 공장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은 쾌적성을 확보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보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무슨 외부 효과라 그랬노, 지금?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혼재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주는 정책. 이런 정책은 뭐? 지역지구제. 그럼 지역지구를 실시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의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것도 구분 못해서 지역지구제는 부의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토지정책 중에 하나다. 맞아 틀려? 제일 옳은 지문이죠. 부의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일 대표적인 토지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지구제예요. 그걸 틀렸다고 찍고 있더라고. 모의고사 치는데. 이건 아예 그냥 아무 개념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을 칠 때 그죠? 옆에서 이렇게 쭉 보거든. 보는데 절대로 찍어서는 안 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부의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지구제 아닙니까? 오늘 지역주제에서 당연히 한 문제 나와 있죠. 근데 지역주제는 부의 효과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토지정책 중에 하나이다. 가장 옳은 지문 아니에요? 그걸 왜 틀리다 어디가 틀린지 뭐 내가 혹시 마침표를 안 찍었는가 뭐 토시가 틀렸는가 다시 한번 지문을 봤네 또 잘못했는가 그걸 찍고 있다 어떻게 아이고 오늘 그런 거 찍지 마요 그냥 나도 같이 찍을게요. 이쑤시개로 손등을 찍어야지. 그런 건 절대 찍으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찍더라도 뭐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뭐 이게 찍어서 틀리더라도 그죠? 찍어야 될 답을 찍어서 틀리는 게 있거든요. 함정을 파놓은 지문을 찍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는 지문을 찍잖아요. 개념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점수를 몇 점 맞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옆에 와서 모의고사 칠 때 옆에 와서 보는 걸 싫어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말고 좀 신경을 쓰이겠죠. 옆에서 보면 보여주기도 싫고 그죠? 쪽팔리는 것도 있고 틀리면 그러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은 나는 내 나름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지?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왜냐하면 그냥 내가 개론만 강의하는 선생 같으면 그리 안 해요. 원장이잖아요, 원장. 그지? 한 명이라도 합격자를 더 배출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고, 그죠? 또 뭐, 혹시 또 수업 중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쫑코도 줄 수 있고 해요. 근데 내가 싫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지? 욕도 하고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왜 하겠어요? 네가 합격하든 안 하든 그냥 네 맘대로 하라 하고 방치를 해버릴 것 같으면 그리 하겠어요? 그리 안 하지. 순수한 마음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 서로 또 그러니까 그지 뭐 다 내 마음도 모르고 여러분 마음도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근데 마음은 좀 알아줘야 돼. 그러니까 옆에 모고사 쓸 때 옆에 왔는데 저리 갔어요 이러지 마라. 그날 울어요 내 집에 가서. 자, 이 부호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대표적인 정책인데 실제 지역주구제에서는 우리 지역주구제에 관계되는 문제를 낼 때는 그죠? 요거 부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한 줄 딱 나오는 거. 그 외에는 공포 시간에 배운 용도 지역 지구에 관한 내용 있죠? 그게 대부분 지문으로 구성됩니다. 실제 이제 지역 지구가 실시될 때 발생하는 효과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내고 있어 지금요. 그래서 이제 공포 시간에 국도교육부에서 용도 지역 지구 다룰 때 기타만 듣고 공포의 지식이 축적돼서 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자, 지금 이 지역에 이제 지역 지구가 실시가 됐다. 그러면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죠. 그럼 부유효과를 제거했죠. 그럼 쾌적성을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 이제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역교육제 실시 후 나타나는 효과예요. 첫째는 부유효과를 제거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가 증가합니다. 근데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어요. 항상 단기란 공급이 불변이다 그랬다. 또 지역주거가 실시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단기에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공급이 감소함으로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 말도 대단한 소리야. 단기에 뭐 공급이 증가하니 감소하냐면 다 틀렸다 그랬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불변이다 그랬어요. 그 수요만 증가해 있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가치는 상승하는 거죠. 주택 부정세에 기인해서. 그래서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기존의 이 지역에서 그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당연히 초과 이윤을 획득하겠죠. 기존 소유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또 이 초과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한단 말이야. 즉 건설업자가 진입해서 이 시장에 진입해서 그죠? 이 신축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신축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주택이 공급되겠지. 공급되는 시점부터가 이제 장기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기 변화를 정리했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자 한 개도 안 틀립니다.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했지. 그랬을 때 단기 장기로 나타나는 변화 똑같은 거잖아 지금 흐름이. 건설업자가 착공 들어갔는데 생산 비용이 일정 불변인지 생산 비용이 종전보다 증가하는지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지 지난주 146페이지인가 정리한 거 있어. 부동산성에 균형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기 변화 정리해줬죠. 똑같은 내용. 지난주가 아니고 어제 그제 했다. 이틀 전에. 그럼 이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지? 이걸 또 보고 계시네. 참, 또 사장님이 좀 하고 있으니까 찾아는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앞에 있어요. 시장론에서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지역 지구에 여기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디 있는데, 내가 찾아준다.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요 내용, 요거 딱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프까지 해서, 그죠? 요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146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지역 지구제. 똑같은 내용이라, 지역 지구에도 또 있어요. 자, 건설업자가 착공 들어갈 때 생산비가 변화가 없으면 수요가 증가한 양만큼 공급도 똑같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채워졌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승했던 가격은 원래 순으로 되돌아가죠. 언제나, 그지?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은 원래 순으로 되돌아간다. 가격이 원래 순으로 되돌아갔다면 초과 이윤은 소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서는 항상 초과이윤은 단기적으로만 존재하지 공급된 시점부터는 초과이윤은 언제나 소멸하고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자의 생산비가 증가해버리면 수요가 증가한 양보다 공급이 좀
적게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주택이 약간 부족한 만큼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고 생산비가 감소해버리면 수요가 증가한 양보다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초공급이 발생해서 물량이 남아도는 만큼 가격은 약간 하락하게 됩니다. 자, 지역주제 실시로 나타나는 효과인데 이게 뭐 요즘은 이 효과에 대해서 안 내니까 그죠? 뭐 시험이 안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기는 하더라도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지역주기가 실시되면 해당 지역은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택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왜 상승을 합니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서 상승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나오거든. 단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감소함으로 주택 가치가 상승한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말은 이 지역의 주택을 다 철거해서 없이 뿐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공급이 감소하는 건 없어요. 공급이 감소해서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수만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택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치가 상승한 만큼 누가 초과를 획득했죠? 기존 소유자가 초과를 획득했단 말이야. 근데 신규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했죠. 근데 초과인이 소멸했으니까 신규 공급자는 지금 초과를 획득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역주거지에서는 언제나 지역주거지뿐만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항상 초과인은 신규 공급자는 절대로 누를 수가 없어요. 신규 공급자가 초과를 누리는 게 아니고 누가? 기존 공급자, 기존 소유자만 초과를 누리는 거지. 신규 공급자는 정상 이유만 획득을 하지 절대 초과를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지역주의라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미리 입지하고 있던 기존 소유자는 초과를 누리지만 정책이 시행된 후에 해당 지역에 진입해서는 초과를 획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 우리 부동산에서는 사전적 독점만 발생을 하지 사후적 독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입지하고 있을 때만 초과를 획득하는 거지 정책이 시행된 후에 입지한 신규 공급자는 초과를 누릴 수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다른 게 아니고.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답이 오가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적어드리는 거지. 이런 데서는 답도 안 나오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실제는요. 흐름을 알면 좋죠. 근데 지역주거지는 부의 여건을 제거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 정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지역주거도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죠. 근데 획일적으로 그죠? 여기를 그냥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막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막 포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주거지로 지정된 지역에 딱 가봐요. 주택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주택들이 들을 수 있죠. 주거지역까지. 근데 여기에 숲보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그죠? 막 그렇지. 그 이런 데는 실제로 이거는 주거용이 아니니까 상업지역으로 지정돼야 되겠죠. 또 이런 데는 뭐야? 녹지지역이나 뭐 이렇게 지정되는 게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지? 근데 너무 획일적으로 포괄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토지의 특성이 세밀하게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주거지역이면 주택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업지역에는 상가만 있어야 되거죠? 상업지역이라고 상가만 있는 줄 알아요. 중간중간에 또 주택도 들을 수 있고, 그지? 중간에 공장도 끼는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토지의 특성이 다 세밀하게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토지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자,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발 용도로 지정하면은 지가도 크게 상승하고 개발이 가능하니까 토지 소유의 이득이 크겠죠. 근데 보존 용도로 지정해버리면 지가는 하락하고, 그죠? 개발도 못하니까 손실이 엄청 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토지 소유자 간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 땅만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느냐? 이래 안 되겠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 간에 또는 용도 지역 상원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도 단점이고요. 또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 자, 용도 지역이나 지구는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죠? 이제 공부에서 배운 지식을 한번 써먹어가지고 대답을 한번 해봐. 용도 지역을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가? 잘 지정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는 계획이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 그지?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지정하는 거죠. 그럼 답을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지정 절차에 따라서 지정한다. 그래야지 답을.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 아닙니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뭐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개 있잖아, 그지?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야?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는 거, 그지? 모른가 보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정 절차에 따르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 젠장. 여기. 경북, 경주시 보문동 일대 같단 말이야. 그 요 일대에, 그죠? 딱 가보니까 여기에 지금 주택이, 그죠? 한 6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문동 이러면 안 되는데. 요 보문동은 문화재 관리구역이죠, 그죠? 근데 뭐, 예를 그냥 그렇게 경산시라고 하자, 젠장. 경산시로 해야 되겠다. 경북 경산시. 경산시는 경북 맞죠? 경산시 뭐 중방동 해봅시다. 난 아는 데가 없다. 요 일대는 이제 용도지역 지정 코드인데 가보니까 주택이 지금 한 16개 들어서 있어요. 상가가 3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 주택이 6개 있다, 진짜. 상가 2개 있고, 공장이 22개가 있다. 자, 요런 지역을 지금 용도지역을 지정 코드 해요. 그런데 지정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기초조사라는 걸 하는 거다, 기초조사. 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서 있는지. 그지? 이런 걸 봐야 되겠지. 그럼 이제 용도지역 지정 코드 한단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돼? 의견 청취를 해야지. 주민 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하죠. 그죠? 의견 청취합니다. 그리고 뭐 하노? 계획을 입안하잖아요. 입안. 그지? 이게 구속적 계획이야, 비구속적 계획이야. 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적 행정 계획이죠. 비구속적 계획은 입안한다는 게 아니고 수립, 그리고 승인, 공고. 그다음에 구속적 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아니, 용어가 달라지는 거야. 그죠? 입안하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협의해야지. 그죠? 관계기관장하고 여기 뭐 인접하고 있는 시가 대구시 아닙니까? 대구시하고 경산시하고도 협의하고, 그죠? 협의하지. 그리고 또 뭐해? 위 사람한테 가서 심의 받죠. 그리고 여기를 공업지역으로 뭐 또 결정해서 고시를 하잖아. 그지? 그지? 이런 절차를 따르지. 그러고 나면서 결정 고시되면 바로 뭐 해야 돼?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지형도면. 이거 고시한 시점부터 바로 여기를, 자, 지금 이게 특성이 이래. 그럼 요 지역은 어떤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되는 게 맞겠어요? 공장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공업지역 해봐라. 용도지역이 공장지역이 어디있나? 공업지역이지, 그치? 그러니까 주 용도가 공장이 가장 많으니까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맞겠죠? 자,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누가 지정해야 하는가?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결정권자가 1. 국토. 자, 경북 경산시 일대 중방동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코자 한다. 누가 지정하여야 하는가? 시험 문제 나왔다. 1. 국토부 장관. 2. 경북도지사. 3. 경산시장. 4. 보문동장. 중방동장. 5. 지역 주민. 답. 원칙적으로 용도 지역에 대한 지정권자가 누구야? 시도지사 아닙니까? 시도지사. 그리고 중대도시 시장은 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경산시는 중대도시가 아니라 인구 50만이 안 되니까, 그지? 그럼 이거 누구? 경북도지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지. 경북도지사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이라 뭐 이런 거는 누가? 국장이 지정할 수도 있죠. 그죠?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경북도지사가 이제 공업지하고 지정하겠죠. 근데 지정해서 이제 요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지금 집행할 때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가서 의견도 듣고 뭐 다 하고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 근데 공업지역 결정 고시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한 2달 뒤에 가보니까지 공장 22개 그대로 있어요. 주택이 늘어나가지고 주택이 6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는 공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맞겠죠. 주용도가 주거지역이니까, 그지?
그래서 뭐 아니면 공장만 집중돼 있으면 공업지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제 주거지로 지정하는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게 용도지역이 지금 잘못 지정된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되겠죠. 어떻게 변경해야 돼? 용도지역을 지정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서 기대 꽂는다. 1. 가서 주거지역하고 기대 꽂는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지정 때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도 지정 절차하고 똑같은 절차를 따라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똑같은 이런 절차를 그대로 거쳐야 돼. 근데 이제 변경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방에 가서 그죠? 아, 우리 용도지역 잘못 지정했는데 의원님들 의견 좀 주시오. 개새끼들 처음부터 일 똑바로 하지. 우리 지금 새끼야 저 필리핀에 막 해외 여행 가야 되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의견 안 주겠죠. 저 어디 영중가 뭐 어디 저 뭐 다 여행 다니고 하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빰 때리고 뭐 새끼들 그지? 막 그래 안 했나 이 새끼들. 그런 거 안 한다니까. 의견 안 주고 협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변경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잘못된 변경된 상태 그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집행할 때 사이에 지금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상황 변화에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단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의 역할을 제거해서 토지를 효율고자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적 계획 중에 하나예요. 그게 지역지구지고. 그래서 이는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지구제 단점을 보완하는 보완책들이 뭐 몇 개 나와 있을 건데요. 이 가지를 다 하고 쉬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왜 저리 많이 가쁘지? 내가 딴 소리도 안 했는데 이번 시간에 뭐 많이 했나? 칠판 한번 치웠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 시간 같은 줄 몰랐어요. 다 하고 쉬어야 되겠지 뭐 어쩔 수 없다. 이 지역지구제 단점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